안녕하세요. 예뻐지세리의 세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유학을 결정한 후에 출국 전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입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가 다니는 ISI 어학원은 1년에 4학기가 있습니다. 1월, 4월, 7월, 9월 이렇게 학기가 시작하는데 저는 2월에 유학을 결정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4월 학기를 선택했습니다. ISI 어학원은 입학 신청을 하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동유모, 동경 유학생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학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테스트에 관한 연락을 동유모 카페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카톡을 통해 링크를 보내주는데 클릭을 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테스트는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풀지 못한 상태에서 포기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포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비자 상태로 일본을 입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90일간만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하나, 또 카드나 사용 가능한 금전적인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정했고 600만원을 환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세 곳에 나눠서 돈을 분산시켜 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은행 환전수수료 무료 쿠폰 이벤트를 통해 2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놨고, 두 번째, 토스뱅크를 통해 외화 통장을 만들었고, 외화 통장에 있는 돈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체크카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토스를 통한 환전도 200만원을 외화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카드를 통해 환전을 했는데, 이는 제가 1년 전 일본 여행 계획 중 환전 후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약 2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곳에 각각 200만원씩 환전을 해 금전적인 준비를 하였고 학비는 3개월 한 학기에 18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었지만 저는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쉐어하우스 숙소는 3개월에 250만원이었고 여기엔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시키킹이라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비까지도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숙소 역시 동유모를 통해 알아봤기 때문에 동유모 카페에서 숙소 사장님을 연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는 한국은행의 계좌였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90일 동안 지내면서 사용할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큰 가방도 알아보고 비행기에 몇 킬로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제한도 알아보고 하던 중 먼저 일본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가 그런 저를 보고 세리야, 그 많은 짐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 짐은 다 택배로 붙여. 가지고 가려고 하면 고생만 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렇게 EMS 우체국 국제 특송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짐을 싸서 우체국에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편한 어플을 통한 방문 택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송 기사님이 집까지 오셔서 짐을 픽업해 주셨습니다. 약 4일 뒤 우체국에서 짐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고 저는 짐을 쉐어하우스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EM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짐을 배송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안 계셔서 짐이 EMS 임시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만약 15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짐은 반송됩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짐을 받기로 한 사장님께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수많은 짐이 쉐어하우스에 들어오고 한 번에 픽업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EMS 임시 창고로 가서 짐을 가지고 오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사장님께서 짐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짐을 보내는 게 걱정이었다면 가장 많이 고민을 한 내용은 휴대폰 로밍이었습니다.
저에겐 3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본 유심 구입이었고 두 번째, 한국에서 로밍을 해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켓 와이파이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유심 구입은 일본 번호를 통해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인터넷을 통한 메신저로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로밍을 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 번호 그대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이나 사람들과는 인터넷을 통한 연락만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와이파이는 노트북이나 패드류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국 번호나 일본 번호는 받지 못한다는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3가지 방법을 고민하던 중 SKT 사용자만을 위한 바로 로밍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바로 로밍 서비스는 한국 전화도 일본 전화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 서비스의 가장 베이직 요금제는 한국, 일본 모두 전화와 문자가 무료지만 인터넷 데이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네이버에서 데이터 eSIM을 구입하여 인터넷은 구입한 eSIM을 통해 전화와 문자는 SKT 바로 로밍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출국날이 다가왔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으로 출국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